오늘은 매각기일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의 절차.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온 절차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을의 경매 신청이 적법한 경매 신청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갑의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경매 절차가 쭉 진행되는데 여기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어떤 준비 절차를 거치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말고 다른 채권자들도 이 빚잔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집행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청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라. 이때까지 채권액을 신고하라. 또는 이때까지 권리신고민 배당 요구하라 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여기서는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법원 자체 내에서 매각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 조사하게 하고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그 외에 등기기록, 대장상의 기록, 토지용객 확인서 등의 각종 공부상의 기록, 각종 이해관계들이 법원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최종적인 법률관계와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자료로서 최종적인 한 장의 최종적인 판단자료로서 결론적인 서류들을 하나 작성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세 개의 서류들을 법원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물건의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거를 법원 경매가에 게시하고 원본을 게시하고 인터넷 자료로도 올려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참가할 건지 말 건지, 참가한다면 몇 회차에 얼마에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각 준비 절차가 매각기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매각 준비 절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 구체적으로 매각을 실시하려고 하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매각 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의 지정. 기일을 지정하고 또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기일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매각 기일을 지정할 때는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같이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이 감정평가액을 1억 원이다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제1의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을 이것을 그냥 1억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만약에 5월 20일에 제1의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할 때에 1억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억으로 실시를 했는데 1억에 실시돼서 만약에 아무런 사람이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해기일을 다시 정합니다. 이해기일을 정하여 다시 이해기일에 만약에 6월 16일 해가지고 여기서 최저가를 30% 저감한다라고 한다면 7천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저감해 나가도록 이렇게 날짜를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 기일을 정하고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는데 기일은 매각기일이 있고 매각결정기일이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6월 16일에 만약에 여기서
A, B, C 세 사람이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7,600 쓰고 들어오고 B는 8,100 쓰고 들어오고 A는 8,700 쓰고 들어오고 세 사람이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이렇게 입찰표 내고 보증금 내고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A, B, C와 같은 사람을 매수 신고인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매수 신고인 중에서 최고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 A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에 최저가 7,000으로 경매를 실시했을 때에 여기서 A를 8,700에 입찰에 참가한 A를 최고가 매수 신고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매각기일의 절차입니다. 매각기일의 집행관 주도하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를 최고가 매수 신고로 정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날에 6월 16일에 A를 최고가 매수 신고 정한 이 절차가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인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매 절차다라고 한다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매각 허가 결정.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각 불허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에게 매각 허가를 할 것인지 매각 불허가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날을 뭐라고 하는가? 그 날을 매각 결정기일이다라고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자, 기일은 다시 따라서 매각을 실시하는 매각기일이 있고요. 매각 허가냐 매각 불허가냐를 정하는 매각 결정기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자동으로 일주 후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오늘이 매각기일이다라고 한다면 매각 결정기일은 언제라고요? 오늘 내가 입찰에 참가해서 내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매각 허가냐 매각 불허가냐가 결정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 오늘 화요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 결정기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매각 결정기일은 자동으로 일주일 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하는 것은 매각기일을 일단 정하는데 매각기일을 제1의 매각기일은 언제다, 제2의 매각기일은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짜를 기일을 지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일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날에 낙찰이 되든지 아니면 유찰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낙찰이 되든 유찰이 되든. 유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없어서 이 금액으로 입찰이 불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1억으로 감정평가되어서 제1의 매각기일에 1억으로 경매를 실시했는데 이 1억 원이 실제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금액은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물로도 1억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경매로 사는 것은 일반 매물로 사지 않고 경매로 사는 것은 보다 좀 싸게 사자라는 것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래에 유찰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 것을 유찰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유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날에 1억에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하라라고 다시 날짜를 정한단 말입니다. 다시 날짜를 정하여 최저가를 저감하여 20% 또는 30% 뒤에서 저감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0%를 정하든 30%로 정하든 일정한 저감률을 적용해서 저감시킨 다음에 1억에서 30%로 한다면 7천만 원으로 저감시킨 다음에 다시 6월 16일에 다시 경매를 실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의 길이 유찰되게 되면 다시 2의 길을 정하여 다시 실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의 길에 실시했는데 이때 낙찰될 수 있습니다만 또 유찰될 수도 있겠죠. 유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3의 길을 정하여 예컨대 7월 11일 해가지고 이 금액에서 다시 30% 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900이죠? 4,900으로. 근데 이때 돼가지고 다시 매각을 실시했는데 또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4회 기일 해가지고 예컨대 8월 7일 해가지고 여기 4,900에 다시 30%를 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400 이렇게 되겠죠. 계속하여 이렇게 해서 일정한 저감률을 적용시켜서 계속 최저가를 저감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낙찰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때 매각을 실시한 결과 여기서 낙찰이 되지 않아서 최저가를 저감하고 다시 경매를 실시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새 매각이다라고 합니다. 새 매각. 첫 번째 임의 새 매각은 이처럼 여기서 최저가를 저감하여 다시 경매를 실시할 때 이것을 새 매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원래 최초 제1의 매각기를 정하고 매각기일에 유찰되게 되면 제2의 매각기를 정하고 제2의 매각기일에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유찰되게 되면 제3의 기를 정하고 3회 유찰되게 되면 4회 기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실무상으로는 대개 경매는 두세 번, 서너 번 유찰되는 것은 다반사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4회 기일까지 미리 적어 놓습니다. 자, 1회 길 언제, 2회 길 언제, 3회 길 언제, 4회 길 언제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 날짜에 유찰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 날짜, 이때 유찰되면 자동으로 정해진 그 다음 날짜, 이런 식으로 자, 날짜가 이렇게 연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매각길에 관한 것, 제1의 매각길 언제 얼마, 2의 매각길 언제 얼마 이런 것은 매각물건 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길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상으로는 4회 기일까지를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최초의 매각기일, 첫 번째 매각기일, 최초 매각기일은 언제 정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을 정할 때는 이거는요, 법에서는 자, 매각기일을 정할 때, 이 매각기일을 지정한 날로부터 2주 후 20일 안의 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주 후 20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이거 좀, 이 날짜 정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이게 앞에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앞에는 20일, 자, 2주 후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20일 이내라고 했다가, 그렇죠? 2주 후 3주 이내에 정한다라고 하든지 14일 후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라고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약간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문학작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문학작품은 직선은 원래 문학작품이 아니거든요. 약간 삐다닥한 것이 문학작품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세요. 오늘 비가 왔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죠. 네. 어떤 우산입니까?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그 다음에 노란 우산이야? 아니죠. 그 다음에 뭐야? 찢어진 우산이지. 그럼 보세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이거는 그 우산을 색깔별로 분류한 거죠. 찢어진 우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한 우산과 찢어진 우산 상태별로 분류한 거지. 분류 개념이 달라지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 원래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까? 논리 정연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 이래 되잖아. 우리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그럴 때 노란 우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노란 우산이 안 나오고 갑자기 찢어진 우산이 살짝 나오는 거야. 이렇게 튼단 말입니다.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바로 예술이죠. 그죠? 약간 삐다닥한 거. 직선이 아니라 가다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이 반전의 묘미를 갖고 있는 예술작품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무슨 법조문에 관한 것인데 이게 무슨 예술작품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단위가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제 말 공감합니까? 2주 후 3주 이내의 날로 정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뭐예요? 14일 후 20일 안에 날을 정한다라고 하든지 똑같이 주로 가든지 똑같이 일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빨간 우산 파란 우산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먹지 말라고요. 잊어먹지 말라고. 첫 번째 매각기일은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첫 번째 매각기일을 지정한 날로부터 2주 후 20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매각기를 지정한 날이 만약에 5월 1일에 지정했습니다. 5월 1일에 지정했으면 그러면 5월 1일에 매각기를 지정했으면 그러면 2주 후 20일 안에 하나를 정한다라는 얘기는 매각기를 지정한 날로부터 아무리 짧아도
2주 이내는 안 된다 이겁니다. 2주 후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2주 후에 날로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주 후에 날로 정하는데 2주 후에 정하는데 나중에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매각기를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을 해치는 거죠. 따라서 2주 이내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날로 매각기를 정해야 되는데, 자, 2주 후에 날로 정하는데 20일 안에, 이 날짜로부터 20일 안에 날로 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0일 안에 매각기를 정하게 되면 이거 절차 위법입니다. 적어도 매각기를 지정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매각이 실시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매각기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20일 안에 날로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주 후니까 2주 후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2주 후 되겠, 여기 2주가 되겠죠? 2주. 그 다음에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5월 20일이 되겠죠? 5월 1일 날 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5월 20일 안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요, 2주 후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요, 2주 이내로 정하면 절차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시 규정이야. 요거는 강행 규정이야. 22주 후에 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2주 이내로 정하면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2주 이상 오픈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라는 것은 20일이 늦어져도 돼. 매각기를 공고하고 난 다음에 30일이 돼도 돼. 예? 자, 때로는요, 경매 물건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있다든지, 코로나 사태 왔을 때에, 코로나 사태에는 법원에서 매각길이 열리지 않았죠? 법정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니까. 그러면 매각기를 정했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각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뒤로 미룰 수는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2주 이내에 매각기를 실시한다. 이거는 위법이야. 만약에 보세요. 이거를 이 물건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매각기일이 한 달 후에 매각기를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이 물건이 오픈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일주일 만에 매각을 실시한다라고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매각을 실시했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요 물건이 알려지는 시간이 일주밖에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미처 이 물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각이 실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빨라서 땡긴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2주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후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2주 후이기만 하면 2주 후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그럼 매각기를 지정하고 나서 첫 번째 매각기일까지 빠르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20일 안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20일이 지나고 나면 20일 안으로 이 물건의 구체적인 매각기일이 실시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최장 20일도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 내에 이 물건을 찾아서 경매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이 물건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최초 매각기일은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최초 매각기일은 매각기를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언제요? 2주 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고한 2주 후의 날로 정하되 얼마 내로 정한다? 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따라서 짧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짧다라고 최단 기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2주 후니까 그럼 15일 만에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20일 안에 날을 정한다는 건 대개 매각기를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첫 매각기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네? 우리가 딱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도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요 기간 내에 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물건이 있었는지 몰랐네? 라고 그 물건을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신권물권의 투자기법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를 정하면 이를 공고해야 되고
매각기일은 언제다, 2회 매각기일 언제다, 3회 언제다 공고해야 되고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관 경매 절차에 이해관계인들에게 모두 통지해줘야 되죠. 통지 절차와 관련해서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통지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통지를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채무자인 소유자한테 경매 개시 결정을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라, 권리 신고하라, 채권액을 신고하라 등을 통지해야 되죠.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여기서 채권자들,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런 통지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또 매각기일은 언제다, 매각결정기일은 언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관계인들에게 모두 통지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관계인들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은 이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확인할 여기서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매각기일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닌지를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다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내가 가가지고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이 집에 내가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잖아. 또 보세요. 내가 여기에 저당권자 낙찰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뒤에서 나중에 지분 경매 분석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공유 지분이 매각 대상일 때에 다른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내가 그 가격에 내가 낙찰받겠다라고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각기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일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일이 언제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건 경매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다뤄져서 이거는 나중에 매각 불허가 되거나 아니면 매각기일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